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미우새 특집 조선학교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린다입니다. 오늘 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일본에 살고 계시는 제1동포 3세 양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양대융이라 합니다. 제일동포 3세입니다. 조부모님들께서 일제 시기 제주도에서 일본에 건너셔서 저는 1973년생입니다. 조선학교 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다 나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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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예. 그 린다님하고 박 교수님하고 이제 일본의 그 간또 대학살 백주기 행사에 다녀오시면서 그 외에도 조선학교의 뭐 유적지 이런 곳을 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선학교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예, 네. 일본에 다녀오신 그 내용으로 계속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3편으로 조선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간도 대학사 100주년을 맞아서 일본에서 간도 추모제를 참석했었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히로시마랑 시코쿠랑 오카야마랑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를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미우새 방송에서 다시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던 데는 9월 3일 날에 히로시마를 갔었었는데요. 그 간 날이 그 히로시마 가무단에서 꼬치피네라는 큰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이 또 큰 행사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 경축 행사라기도 해서 이런 것도 일본에서 하는구나 하고 좀 신기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 꽃이 피네라는 공연은 조선학교, 그러니까는 지금 재학생, 졸업생, 선생님, 학부모가 다 합해갖고 그 이제 학교에서 그 고전무용을 하셨던 분들이나 뭐 노래를 하셨던 분, 악기를 다뤘던 분이 다 모여가지고 이 공연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이 공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조선학교의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 가무단, 히로시마 가무단, 시코쿠 가무단, 오카야마라 그랬나? 제가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러 지역의 가무단장님이 다 오셔가지고 그 아주 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랑 그리고 현대 내 악기랑 다 합주가 돼서 굉장히 감흥적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그 지금 한참 그 일이니 뭐 독도가 일본으로 뺏겨가니 어쩌니 그런데 거기서 그 울릉도 아리랑 노래도 막 했거든요. 그냥 와 너무너무 거기서 듣고 감동이 족이었는데 이런 공연을 자주 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 공연이 그냥 조선학교를 재정적인 거 그리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공연이라 그래서 더 어머니들이나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뜻있는 행사였던 것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특히 일본에 살고 계신 2세, 3세 그 후세들에게 우리 한국 혹은 조선 그런 문화를 계속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렇죠. 아니 이제 2세, 3세 어른분들이 이제 예. 4세, 5세 후세들한테 예.
학교를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후배들이나 후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양 선생님, 네. 호치민의 요 가극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네. 네, 네. 알고는 계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게 자꾸 여러 지방에서 그 기획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이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극단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예,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 여기는 히로시마 우리 학교인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지난번 여러분이 보셨던 차별 영화를 감독하셨던 김지훈 감독님 팀이랑 저가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히로시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찾아갔더니 저희를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고 한 5분쯤 잠깐 학교에 대해서 인사하시고는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 교무 선생님이 오셔갖고 우리 학교 구경해 보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업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또 이제 우리를 뵙겠지 그랬더니 수업 끝나니까 학생들을 또 집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에 애들 차량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깐 뵙고 그 사이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것도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하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잠깐 거기에 있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일본에 계시는 연로하신 조선분들을 돌보시는 데가 없는데 어떤 그냥 개인이 시작을 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노인 학교에 갔다 오고 요 왼편 사진에 불고기 파티를 한 거예요. 그 갔다 와서 또 기다리라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코에 이렇게 막 꺼름이 껴갖고 나타나시갖고 이제 식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 재반 일을 다 하시고 수업도 가르치시고 학생들 방과 후에 이렇게 등하교 하는 것도 지도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손님들은 저녁 식사 대접까지. 1인 4역, 5역을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생님들도 좀 부족하고 그 선생님들도 1인 다역을 하시고 정말로 교장 선생님이 정말로 1인 다역을 하시는구나 아주 실감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히로시마 학교도 지금 7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학교이고 여기 보이는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갔던 조선학교 지원하시는 분들이랑 교장 선생님이랑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양 선생님보다 어리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양 선생님이 다니신 예. 학교는 도쿄입니다. 똑같나요? 이 네. 교장 선생님이 뭐 이거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런 거 비슷했나요? 예, 다 그렇죠. 아, 예, 다 1인 다역을 하면서 그 학교 운영하고 있죠.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도 가르치시고 또 예, 예. 생활도 하시고, 예. 예, 담임도 하거나 교무도 보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죠. 예, 그래도 양 선생님이 다니신 곳은 도쿄라고 그러셨으니까 학교가 좀 예. 크겠네요. 학생 수도 좀 많고. 도쿄는 몇 군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큰 학교가 있고 중간 학교가 있고 도쿄의 고등학교는 제일 큰 학교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거 히로시마 교장 선생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대학에 있었던 그 분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히로시마랑 시코쿠랑 오카야마 세 군데를 다녔는데 다 선생님들이 양 선생님보다 어리시거나 동기시겠다 그렇게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시고 선생님들은 더 어리시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교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교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히로시마 학교를 방문하고 그 다음 날에 저희가 히로시마 원포 평화공원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비가 공원평원포 기념비예요. 기념비인데 여러분은 사진이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아치형이 기념비고 그거를 관통해서 보이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그 원폭일 때 폭파되었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옛날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관? 무역센터 뭐 이런 네, 거. 무역센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그 무역 박람회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러니까는 이 전쟁 기념관으로 해서 폭파된 저 무역관을 보면서 전쟁을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요 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하고 점점점 찍혀 있대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베 정권 이전에는 우리 일본에서 다시는 이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게 없기를 바라니까 앞으로는 전쟁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었다는데 아베 정권 이후로는 다시는 전쟁을 해서 지지 않겠다, 지면 안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얼마나 극우적이고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는지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 왼편에 지금 우산 쓰신 분이 히로시마 교무 선생님이신데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이 원폭 평화공원 바깥에 원래 세워져 있던 조선인 추모비라고 해요. 근데 원래 조선인 추모비라고 하지만은 고종의 자식이 있었던,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있었던 친일파의 사람이 그 원폭일 때 피해를 당해서 죽은 사람 추모비를 세우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친일파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평화공원 바깥에 원래는 세워놨었던 거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평화공원이 확장이 되면서 이 공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공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비석에는 이때 이제 조선인 추모비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지만 뒤에 있는 큰 비 뒤에 가면은 그때 희생됐던 그 친일파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곳에 데리고 가서 여기가 조선인 희생자들을 일본 정부가 아직도 추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이거는 조선인을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너네 한국 정부는 그 뿌리가 친일 정부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이런 강압을 하려고 모시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설명이 와닿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그래서 평화공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네, 여기는 시코쿠 우리 학교인데 이 오른편에 보이는데 이제 저게 학교 교사인데 그 위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큰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조국의,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말과 글을 가리킬 수 있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희생해주고 학교를 유지시켜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써놓았다고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자 그런 교육도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 있었고 시코쿠 학교는 저희가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시내 안에 있는 전차 타고 항구로 가서 계속 여객선을 타고 다시 마을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학교가 시코쿠 학교가 전교생이 지금 사진에 있는 게 10명. 그 우리랑 같이 간 봄 단장들이랑 그리고 전교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저 사진은 저희 미주에서 있는 우리 학교 함께하는 동포 모임에서 제작한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표시를 쓴 그런 손수건을 이번에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요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까지는 같이 있는데 다 10명. 여기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고 우리와 환송해주고 학생들 등하교 시켜주고 또 같이 애들이랑 그 소조 방과 후에 하는 활동도 또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를 저녁 때도 저녁 식사랑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저렇게 헌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 우리 그 문화를 지키고
갖고 계승하려는 그런 네, 마음. 네. 선생님이 다녔을 때는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고교 문화가 되지 않을 때죠? 예, 저는 초급학교 다닐 때는 한 35년쯤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닌 학교는 도쿄 제5 학교였던데 도쿄에서는 중간쯤 크기였지만 대체로 한 학급에 30명 네. 정도 있었죠. 그때는 많았네요. 예. 예. 학급이라 근데 그러면은 1학년에서 뭐 몇 학급 있고 1학년에 1반, 2반 뭐 이렇게 있잖아요. 1반, 2반까지는 없고 한 년에 30명 대체로 어, 평균 치면 그러니까 네. 그것이 학년이 있기 때문에 200명 정도, 250명 정도 있었죠. 단위 학교는. 훨씬 컸네요. 그것도 중간급이었죠. 음. 도쿄에서는. 음. 더 큰 학교는 어느 정도 였는가? 500명쯤 있었죠. 어, 예, 제가 다녔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가요? 도쿄도. 지금은 250명쯤 있었던 제가 다닌 학교도 7, 80명 그렇게 돼 있고 5, 600명 있었던 학교가 지금 2, 300명이죠. 아, 예. 거의 3분의 1로 줄었네요. 대체 그런 거죠. 예. 네. 예, 인원수로 치면. 양 선생님은 고교 무상화 차별 예. 무상화에서 배제되기 전에 학교를 다니신 물론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예. 그때도 조선학교는 사립학교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립학교이고 사립학교 취급이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학비가 어느 정도 했어요? 학비가 지금 제가 다녔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걸렸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저희들 학생 시기가 근본적인 차이는 학생들이 자기 부모의 그 사정을 걱정해서 저고에 못 다니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듣습니다. 일본 학교는 무상화되어 있고 우리 학교는 무상화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교 가도 우리 학교 가도 거의 돈이 걸리는데 다 같이 조선학교 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 시기의 주세였죠.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일본 학교 가는 애는 있었지만 주세는 조선학교에 계속 간다는 것이 우리가 학생 때 그러니까 35년쯤 전 이야기 그런 거였죠. 그러면은 그 학생 수가 적은 이유 중에 그 큰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제적인 이유일 것 같네요. 제 추측에. 그러니까 중도에서 조선학교를 그쳐서 일본 학교에 가는 이유에서 고등학교로부터 일본 학교에 가는 이유의 하나의 큰 요소가 경제적인 이유라고는 실제로 말할 수 있죠. 예,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 교과 과정을 또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나오면 또 검정고시를 같이 어떤 학력 인정 고사를 또 봐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에는 또 만났는데 최근에는 많이 풀려서 그 실력으로서 인정이 돼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일본의 국립대학에도 수험할 수 있게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그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예. 제가 조선학교 학생 때는 조선학교가 인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국립대학, 다른 도쿄대학, 교도대학 그런 대학에 수험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수험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 때는 도쿄 수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일본에 다른 고교 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더블스쿨. 학교를 두 개를 같이 다녀요? 예. 몇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저거까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실력으로 일본 대학을 수험할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봐야지 된다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조선학교 졸업한 그 실력으로 일본 학교를 그냥 바로 진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립대학에 대한 수험 자격이 조선학교 고등학교 졸업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대학 응시를 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가 응시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 수학, 영어 이런 걸 다 했지만 그 고교 학력으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검정고시 같은 거를 봐야 다시 대학에 응시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거는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립대학들 속에서 개개인이 판단해 온 거죠. 그러면 입시를 줬다고 하는 대학도 있고 안 된다는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국립이 인정 안 하니까이죠. 국립이. 도쿄대학, 교도대학 비롯한 국립이 인정해야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국립대학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나마 반대 안 한다고 된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예. 2003년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군립이 인정되니까 지금 거의 모든 대학은 조선학교 졸업해도 그 수업 자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때는 소송이라기보다 전체 그 로비 활동이죠. 로비 활동. 시위 행진도 하고 일본의 국회의원들, 일본의 의원들을 학교에 초청도 하고 학교를 보도록 하고 학생들을 그 조명도 하고 우리도 그 시위 가도에 서서 그 시위 행진도 하고 그런 게 한 2002년, 3년에 크게 했습니다. 국립대학 수험 자격 획득 투쟁이라고. 그렇구나. 예. 우리 역사에 남는 투쟁입니다. 고교무사한 차별은 2009년부터. 9년부터. 예. 9년, 10년, 실제로는 10년. 그래서 제가 그 보충으로 좀 설명드리면, 네. 고교무사는 2010년부터 우리 학교가 제대되어 있고, 아까 나왔던 일본의 국립대학 수험 자격 취득 투쟁도 우리가 그때는 2003년에 그렇게 결석을 지었는데 일본 정부가 하는 그 근저에는 먼저 다른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미국의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든가 유럽의 인터내셔널 스쿨 그런 걸 먼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나라들 맨 마지막에 가져오는 거죠. 일본 사람들 남아있는 거기서도 인정차별을 하는 거네요. 그럼 유럽 학교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시안 학교를 나중에 하고. 예, 우리가 소리를 안 내면 그냥 그대로 마친다는 거죠. 네. 그 완전히 조선학교 학생들 앞으로 오케이입니다 라고 한 거 아니지만 다 대학들에서 알아서 하세요. 자율적으로 판단하라. 대학들이. 문부성에서 일본의 문부성에서 대학들에서 하는 걸 우리가 문부성이 반대 안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됐구나. 문부성이 다 좋다, 다 오케이라고 하지는 안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한 거죠. 네. 그것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쿄 중고나 또 오사카도 그렇고 그 우수한 학생들 속에서는 도쿄 대학이나 교토 대학에 직동으로 들어가는 애가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학력 인정이라든가 무상화 제도에서의 차별 여러 가지 그런 차별 정책들을 계속 결국은 조선학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대학 입학 자격은 투쟁을 해서 쟁취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무상화에서 차별은 또 다시 계속되고 있는 거고 현재 싸움 중이고, 현재 싸움 중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시코쿠 학교를 이제 방문하는 중에 학교 안을 이렇게 보는 중에 어떤 학생이 나와갖고 첼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학교 교복이죠. 조선학교 교복 입고 그 복도에서 먼저 자기 혼자서 연습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주하는 중에 혼자서 학교 이제 음악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학교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첫째도 노력이고 그 다음은 수학이다. 이게 학교에 써져 있는 보호였어요. 전교생이 10명인데 교원이 5명이고 남학생은 이제 방과 후가 끝난 다음에 남학생은 소조로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무용과랑 악기 소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축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시코쿠랑 오카야마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두세 학교가 모여갖고 한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이제 시합을 나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코쿠 축구팀이랑 오카야마 축구팀이랑 합해갖고 빛나리 축구팀인데 빛나리 팀이 이번에 축구대회 하는 데서 2등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제가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학생 수도 줄고 일본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는데 또 교원 숫자도 적어서 열악한 환경인 것 같은데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풍부한 취미활동, 체육활동까지 합쳐서 교육을 시키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이건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른 학교에서 오히려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다 가르친다는 거.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것이 제가 2017년에 학교를 방문했었고 조선학교를 처음 방문했었는데 그때 갔던 학교가 어디냐면은 이바라기
이바라기 학교를 갔었거든요. 학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어디서 막 이렇게 짱짱한 아이들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음악을 틀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층을 올라가니까 2학년 교실에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이서 2학년 교실에서 4명이서 합창을 하는데 교사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낭낭하고 힘찬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중학생 교실을 가니까 중학교 3학년이라 그러는데 선생님 하나에 학생 하나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리키면 학생이 재미가 없잖아.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자습을 해와서 선생님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게 맞는지를 선생님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이 학교에 이바라기의 초등학교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들어올 때부터 혼자 들어왔대요. 요번에 저가 여기 왔을 땐 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처음 학교라는 거를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선생님이랑 학생이 1대1로 그거를 졸업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저가 교회를 하니까 교회에 이제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학생들이랑 부모님들이 같이 오면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가리키는데 학생이 그래도 최소한 3명, 4명만 와도 가리킬 의욕이 생기니까 막 뭔가 활동도 하고 가리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생이 둘이 오거나 뭐 한 학교가 오고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럼 너 오늘은 뭐 비디오 봐. 그리고 우리도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예배드리거나 뭐 대충 소홀하게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반에 붙이거나 아니면 너 오늘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이러고 그냥 예배실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면 13년을 1학년 선생님 하나를 매년 올라가면서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는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지랑 그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놀랍다. 정말로 그때 감동받았고 저도 선생님으로서 교회 선생님이었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유 작가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진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데 취직하니까 큰 회사에. 그래서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는 대부분 안 했어요. 다 영어, 수학, 국어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뭐. 양 선생님은 조선학교 다니시면서 어떤 악기를 다루거나 체육 활동 같은 걸 충분히 하셨나요? 그러니까 했죠. 그 높은 기술 기량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방과 후에 그 소조라고 해서 그 다 같이 그 소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 소조, 예술 소조, 저희 다닌 학교는 2개 들어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축구를 하고 또 저도 좀 민족 강연이나 그 이제 거의 못하지만 조금 만져본 바는 있죠. 예, 소조라는 그 시간에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악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마 그때 지금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적대를 조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못하지만. 네. 예. 거기 선생님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거기서 학생들을 진짜 참교육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가르치시는 그 참교육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셨어요? 그 선생님? 결국 그 지금 선생님들이 그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속에서 자기가 이 학교에서 배웠어. 자기가 이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서 자기가 보람있게 살고 있다. 자기가 기초한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 기초한 것을 배우고 보람있게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이 지금 이 선생들을 그 정신세계랄까 선생들을 그 떠밀고 있는 추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양 선생님 가르쳤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있고 결국 우리가 조선학교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나가자. 혼자 잘 먹는 거 아니고 서로 옆동무 앞동무 다 어깨 겹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걸 많이 배웠죠. 우리가 이거 초급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소년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단하면서 이걸 많이 배우죠. 공부할 때는 좋네요.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학습할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혼자서 공부했다 치더라도 칭찬 안 드는 거죠. 공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 서로 같이 해야 된다. 아는 사람 배워주고 모르는 사람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나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거 실은 응당한 걸로 생각해왔죠. 당연한 걸로. 그런데 네. 어른이 되어와서 일본 사회를 보고 또 이남분들 보니까 이거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조선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배워왔다고 생각해왔지만 너무나도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유, 너무 반갑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예. 교육인데 지금 그것만 딱 빼고 가리키는 것 같아요. 경쟁으로만 몰죠. 학생들을 경쟁. 음. 네가 살아남아야 된다. 어, 예, 이런 교육이 한국에서,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짝이랑 막 이렇게 근가놓고 하고 뭐 시험 보면은 서로 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가려놓고서는 막 시험 보고 이래. 그러니까 우리 조선학교는 결국 다 같이 단결해야만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초창기에 일세 어르신들이 세웠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서로 우리의 그 민족성을 지키고 조럼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일심단결해야 된다. 이것이 실은 이것이 제일 큰 전통이라는 거죠. 네, 전통이 인간의 있다고 한다면 존엄성 있게 살아야 한다. 그럼요. 예. 아, 그래야 그러려면 단결해야 된다. 네. 존엄성 있게 예. 살기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 예, 예. 멋있어.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제 식민지 빼앗긴 이름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말과 그걸 찾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예. 여기는 오카야마 학교이고요. 음, 오카야마 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손수건이 교전이죠. 네, 저희가 제작할 때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이름을 전부 다 넣는다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19과 학생들한테 딱 나눠주고 너네 학교 이름 찾아봐 이러는데 어떤 학생이 탁 와갖고 오카야마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다 넣었어 그랬더니 오카야마는 없어요. 그리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학생이. 그래서 아닌데 하고 막 찾아봤더니 오카야마가 없고 와카야마가 두 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오카야마에는 오카야마 이름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전달했어요. 이 사고였네요. 오카야마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 그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아까 다음 사진에 보면 네, 왼편에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태권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지역의 태권도를 도장을 하시는 조선분들이 이 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로 학생들한테 매주 와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강당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바닥도 나무판이고 불도 들어와 있고 이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이 비가 새가지고 이 강단이 엉망이었대. 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왼편에 계신 제 옆에 이렇게 까만 티를 입고 계신 분이 이 어머니회의 회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회 회장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공연하거나 뭐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 강당을 새로 하고 강당도 새로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다시 만들고 학생들 부족한 것들 뭐 그런 것도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리더 하시는 게 길잡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예. 길잡이라고 하는 건데 길잡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양 선생님처럼 3세라고 하면 지금 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이 지금 4세로 선생님이고 그 자식의 더 어린 아이들이 5세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4세, 5세를 계속해서 끌어지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끌고 간다.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런 뜻으로 이 어머니의 이름이 길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잡이에서 이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도 다 뒷받침도 해주시고 뭐 수업에 필요한 거라든지 학교 재정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어머니들이 다 일본에서 이제 일하시니까 일 끝나고 또 가족들 저녁까지 다 해주고 7시, 8시쯤 이제 학교에 모여갖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이제 큰 공연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공연 연습을 하러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들이 공연 연습 하신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은 이분이 이제 그 공연을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다가 우리는 이런 것도 해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 그걸 보고 바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막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서 막 또 보여달라고 그러면 또 한 번 해주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보여주고 막 이래갖고 막 열심히 배우시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직접 가르쳐 준 거는 이 어머님들이 보통 3세 되시는 분들인데 또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 소조로 다 배웠지만 다들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배우든지 그냥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따라하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처음 하는 무용을 직접 사람한테 배워본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네들한테는 좋은 시간이 됐고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럼 70년 동안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쳐 주는 걸로 이 공연을 다 이어왔구나. 우리나라 고전 문화를 다 이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궁금한 뭐 그 남한에서는 그 지원을 별로 안 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뭐 70년 동안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또 안 했나 보죠? 북한에서는 좀 더 지원을 잘 해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와갖고 가르쳐 주는 건 없고 이제 학생들이 가서 배워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북에서 제일도 전년에 제일도 조선학교의 민족성에 대해서는 많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져오면서 아까 그 민족학이나 민족기학도 60년대 70년대부터 일본에 보내와 있죠. 아까 보셨던 그 해금도 그 작은 해금이죠. 그러니까 소해금이죠, 그거. 그 소해금이라는 거는 북에서 만든 민족 계량기죠. 아마 그 작은 소해금은 이남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 분들이 가시면 그 소해금 다 지목해서 보시는 거, 그걸 보더라도 다 북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무용도 북의 조선 무용을 많이 우리 학교는 배워왔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조선대학에서 교원들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다 전국에 쏟아져서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교육이라 해서 지금은 좀 못 가는데 우리 학생 시기의 친구들이라든가 평야의 음악무용대학이라든가 그런데 들어간 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국에서 배워서 돌아온다든지 또 그 해외 진행되는 그 공연 북에서 하는 공연에 참가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온다든지 그런 그 기획이랄까 그런 것이 참 많았죠. 그 학생들도 가고 어른들도 그 금강산 가극단 또 지방 가무단 그런 분들이 평양에 가서 실제로 연습해서 돌아온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조선의 무용, 북의 무용 그런 민족 기악 그런 것들 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북한이 지원이 많았네요. 이런 그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예. 악기 같은 것도 다 보내줘서 처음에 다 연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내준다고 악기. 그럼 지금은 조금 오기 어려운데 원래 다 옛날에 보내와준 거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도 쬐끄만 소고 있잖아요. 그 소고를 북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갖고 보내줬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북이랑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다고 그거를 새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혹시 남쪽에서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예, 그럼 이 동영상 여기 있는데 오른쪽이 동영상인데 잠깐 틀어볼까요? 네. 어머니들이 이렇게 한 번 시범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해서 너무 놀라운 이거 아주 칭찬해요. 실력이라는 게 짠짠한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여기는 이제
히로시마랑 시코쿠랑 오카야마 학교를 방문하고 잠깐 하루 시간이 나서 교토에 있는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었어요. 요 오른편에 이제 뒤쪽에 있는 현대 건물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때쯤 그때 새로 지어서 오픈하신 거고, 이 왼편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 그때 우토로 사람들이 살았던 한바라는 집이래요. 그 실제 모형인데, 그 우토로 지역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 미쓰비시, 우리는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는데 미쓰비시가 처음엔 비행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쓰비시 회사에서 비행장을 만들던 중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장을 만들려니까 땅을 평평하게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 강제 노동으로 끌려오고 또 징용되었던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지금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한바집이에요. 이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이 조선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견학 가는 것처럼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여러 학교에서 방문을 온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쿠노 조선 초급학교 6학년 학생들이 와서 보고 듣고 자기네들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찍어왔어요. 자, 여기 그 부관장 만났습니까? 김수환이라고. 네, 김선 선생님이 저희 픽업해 줬어요. 만났죠. 네, 그래서 네. 우토로의 김수환 선생도 제가 대학식이 그 친구이고, 아까 그 오카야마의 주가호 교장도 우리 대학식 아는 사이이고, 또 히로시마 쪽의 박지준 교장도 우리 대학식 아는 사이입니다. 네. 우리가 조선대학 교습을 해서 다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제일동포들의 어를 지키자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김수환 부관장은 제가 그 같은 반에서 배웠기 때문에 참 친합니다. 그래서 나도 배우는 것이 많은데, 그 부관장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하죠. 지난날 차별과 편견, 그 가난과 곤란의 상징이었던 우토로 이 마을이 젤소민들이 더럽다, 어지럽다고, 냄새난다고 그렇게 불리웠던 이 마을이 동포들이 단결해서 차별과 이 부조리를 고치자고 세상에 알리자고 해서 해나가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뭘 하러 오는가? 인권과 평화를 배우러 온다. 이렇게 동포들이 단결해서 뭉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떤 그 견제 회사에서도 인권을 배우러 온다. 또 어떤 학생들이 아까 나왔는데 일본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러 온다. 또 외국에서도 역사를 배우러 온다. 이렇게 되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단결해서 일을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차별받고 억압받던 그 역사를 새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김수환 선생이 자끈한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 아유. 예. 여기 왼편에 있는 데가 1층 도서관이기도 하고 방문 오시는 분들 맞는 데기도 한데, 저희가 갔을 때도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 듣고 위에 이렇게 박물관 이렇게 전시관 하는 것도 보고 다 사인하시고 또 후원금 내시고 그런 게 다 일본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안 그래도 김주환 부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 왼편에 있는 동영상은 여러분도 꼭 한번 좀 깊이 눈여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토로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투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를 적은 그 전단지라 그러네.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했었던 그런 건데, 그거를 잠깐 그 부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들을까요? 네. 우토로는 제일 동포들의 고향이다. 우토로는 반전의 기념비이다. 우토로를 없애는 것은 제일 동포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다. 우토로를 없애는 것은 일본의 존우를 없애는 것이다. 우토로를 없애는 것은 일본인의 양심을 없애는 것이다. 그 우토로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뜻이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나 평화를 배우러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던 것처럼, 그 우토로 기념관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냥 우토로 사람들이 이제 미쓰비시 그 회사에서 이 우토로 지역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네 땅을 자기네가 쓰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다 철거 명령을 내리니까, 근데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일단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 브랜드 네임으로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다른 회사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판 것처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 철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거 명령을 받고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전부 다 후원금을 내서
이 우토로 마을을 지키겠다고 막 후원금도 내고 지키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흔들어서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 우토로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 지도가 왼편에 있는 이게 빨간색이 있었던 데가 전부 다 원래 우토로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데고, 그리고 그 미시비시 전체가 이제 비행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토로 전체 우토로 마을에서 우토로 기념관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요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 지역이고, 왼편에 있는 사진이 비행장을 깎으면서 강이 있는데 이 강 옆에 있는 마을이 이제 한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갓바람 그 마을인데 거기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강이 그림으로 봐서는 마을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쓰면은 강이 사람들이 머리만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만 오면은 이 하천이 넘쳐서 이 조선인 사람 마을에 넘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침수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상하수도가 없던 데서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얼마나 열악한 지역 조선 사람들이 차별받고 일본 정부한테 무시되면서 완전히 소외되면서 살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증거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다음은 오사카 초급학교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오사카 초급학교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학교에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그 학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소조 특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 왼편에는 그 조선학교 초급학교 정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분, 저랑 이제 박국영 스님 사이에 계신 분이 그 오사카에서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차별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투쟁할 때 함께 하셨던 이승현 변호사님을 거기서 뵀어요. 이승현 변호사님 부부신데 그 우리가 승소할 때도 이렇게 승소했다고 나오시고 패소했을 때도 패소했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그때 그 변호사님을 뵐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되게 잘생기신 분이세요. 또 조선학교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오른편의 사진은 제가 갔을 때 안녕학 선수가 그 조선학교 축구 교실을 운영하시니까 이 오사카에 와서 그날은 그 축구 교실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막 굉장히 더운 날인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막 축구를 연습을 하고 있길래 그때 그 박 선생님이랑 저랑 학생들한테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 같은 거를 사다가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다 하나씩 가져가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해서 제가 그 마음으로 찍어왔어요. 예. 예, 다음은 그 오사카의 그 절 통곡사, 조선인절 통곡사 넘어갈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오사카에 있는 조선인 절이라고 하는데, 예. 네. 네, 나라의 통일. 나라의 통일에서 통국사입니다. 통국사. 통국사에, 예. 보면은 그 제주 4.3 추모비도 있고, 뭐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추모비도 있고, 그리고 또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무너졌던 그 담이라 그러나 그 벽, 통일의 벽 있잖아요. 예. 벽을 그 어떤 개인이 소장하다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소장하다가 이곳에다가 헌납했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직용 노동자비는 만간 이 직용자비에 대해서 아세요? 양 선생님? 교토이죠, 이거. 아니요, 이거 오사카예요. 통국사에 이거 새로 지은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그 간제징용비는 원래 교토에 만간 탄광에 있었습니다. 그럼 교토에 좀 미리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옮겨왔는지. 네, 옮겨왔어요. 그런 거구나. 맞네요. 교토에 있던 거에. 교토에 있던 만간 기념관에. 그 만간 기념관이 문 닫았습니다. 네. 그게 문 닫아서 닫으면서 이쪽으로 왔다. 통국사로 왔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네, 교토 만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왜 문 닫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운영이 어려워서 아닙니까?
그 그래서 기념관도 개인이 운영했던 아마 기념관이. 그런 겁니다. 예. 예. 원래는 이것이 그 일본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웠음을 최근에 달았다고 듣고 있는데, 아마 동국사 주지스님께서 그 알아서 이걸 아, 또 그 해야 된다 해서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 네네. 이게 조선 탄광 노동자 음, 징집인데 어디서 유치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오사카까지 내 음, 같아요. 음, 저 생각에는 잘 음, 보이는 음. 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 그 뒤편이구나. 스님이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그러면서 어디게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석에 뭐가 아, 볼 게 있나? 그러고 갔는데 이게 어, 있다고 보여주셔서 아, 이렇게 우리 음,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동상인데 이게 구석에 와 있는 게 가슴에 음, 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음. 봤어요. 동국사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분들이 그 오시기 때문에 아마 주지스님께서도 조금 사양하셔서 뒤편에 넣었는지. 그러니까요. 앞에다 내놓을 음,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음, 음, 정치적 음. 관계 여러 때문에. 가지 사람이 오니까. 예. 간제동원 기념비는 그 용산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용산, 역, 용산에 서울의 용산역 앞에 있는 것이랑 이거 비슷한 거죠. 그건 잘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용산에 같은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용산역 앞에 있습니다. 예, 그 예. 유한비 소녀상 비를 만드신 음, 김석영 작가님이 음, 같이 음, 제작하시고 음,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랑 같이 음, 양대 노총에서 세워진 음, 징용제라고요. 아, 예, 그게 예, 예, 용산에 있는 거랑 예. 같은 거군요. 아마 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망간 그 노동자 동상이 이전을 해오고, 근데 뭐 좋은 곳에 전시도 못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에서 사시는 제일동포 분들이 받는 그 차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가늠이 잘 안 가요. 음. 그 많은 차별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뭐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양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대 이제 50대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강한 차별인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것이 음, 자기 음, 속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그나마 조선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배워서 음, 저놈 있게 살자고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는 차별을 안 느끼지만 제일 음, 돈보는 조선학교에 못 다니에도 있고 못 다닌 분도 계시고 또 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좀 차별받고 있다. 이제 치지다. 이제 힘겹다. 하는 그런 사람도 진에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도수가 달라서 내가 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지금 제하고 비슷한 동갑쯤 되는 여성이 조선에 돌아가라 이 트위터에 그 말 가지고 소송 일으킨 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음, 이번에. 응. 그분은 조선학교 안 다닌 분입니다. 여성인데 여러 네,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치면 지금 차별이 한참 심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조선학교에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은 차별은 심하지만 우리는 단결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차별, 눈에 안 보이는 차별. 그래서 지금 언제인가 이 조선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는 이 교묘한 이 차별이랄까 수법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별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는 찍을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네, 상황이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제일 돈 뽑을 문제는 일본의 사회 문제입니다. 네, 일본 사회의 성숙도, 일본 사회의 관용성, 일본 사회의 폭, 아량 음, 이것이 제일 외국인에 대한 문제의 일정모인 젤손인들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자면 젤손인 문제, 또 말하면 과거 역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걸 잘 포지 못한다면 일본은 발전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젤손인 문제, 젤손인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이걸 나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속에서 조선학교는 조선학교 관심 가져야 되겠다. 조선학교를 알아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명치 시대의 식민지 이 정책에 대해서도 뉘우쳐야 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전후에 미국이라는 그 의약응을 전혀 없고 반성 안 해온 이 일본의 전후에 대해서도 돌이켜보는 그 하나의 산증이 조선학교이기 때문에, 조선학교는 우리 제1동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양 선생님 이 조선학교를 계속 다니시고 졸업을 하셔서 그런지 그 민족 자주 예. 어떤 민족성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시고요. 네,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딱 와닿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어떤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들리네요, 정말. 그리고 고맙습니다. 3세이신데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존경스럽게 막 고맙습니다. 솟아오르면서 3세면 참 좀 힘들 텐데 한국말을 하더라도 섞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잘하세요. 맞습니다. 평이한 말입니다. 평이한 문화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고 그리고 양 선생님도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미주 한인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세요? 우리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의 차별과 탄압 학계 속에서도 우리 지켜왔지만 미국은 또 어려운 환경인가 아니면 또 쉬운 환경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선 전쟁이 끝나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조선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들보다 다른 의미에서 더 크다고 생각하면 참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린다모님, 린다모님 이렇게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막 시간이 없는데도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서 이렇게 양 선생님이라든가 제1동포 분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조선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많은 이 노력 끝에 이렇게 점점 알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린다모님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우리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 10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요.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뉴욕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차별 반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나가 있지만 그러니까 올해가 3번째 차별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집회이고 조선학교가 차별받는 것이 우리 해외 동포들한테도 또 차별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이거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 차별운동 하시는 것에 꼭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 타민족 분들 특히 이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인권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이 오시는 거죠. 네네.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단체랑 일본 분들도 참여하시고요. 제한 군인의 분들도 참여하시고. 말씀 고맙습니다. 이 작가님 진행하시라고 수고하셨고 린다모님 또 설명 또 양 선생님 모시고 좋은 내용 정말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신선한 내용.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린다모님의 조선학교 특집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